작년 겨울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면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 촛불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후보의 민주정부 3기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일 앞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교육과 보육과 주거와 의료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에서는 교실혁명을 이루겠습니다. 1교실 2교사제로 처진 학생들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보육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방치되지 않도록 온종일 돌봄을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민간으로 나뉘어진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주거에서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30만 실을 제공할 것이고 의료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 100만 원을 실시하고 국가의 치매 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호남을 하나로 먹지 않고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해서 인사와 예산, 사업 분야에서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맨 먼저 전북을 농생명 수도로 키우겠습니다. 아울러서 제3의 금융 중심지를 서울, 부산에 이어 전주 혁신도시 조성하겠습니다. 또 탄소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새만금 사업을 전라북도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 사업을 해서 정부가 주도해서 확실하게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부서를 만들고 공공주도로 매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희가 여러 가지 아동수당, 청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총 소요 재원을 33조 정도 예상합니다. 이 중에서 재정개혁으로 구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1조, 그다음에 증세가 13조입니다. 법인세는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조세 감면제, 특히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를 환원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자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구간을 새로 신설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보유세 또는 자본 보유세 이런 그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로 한 13조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 복지 공약은 제가 복지 전문가로서 아주 마음에 드는데 문제는 그 재원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거 이행하려면 매년 110조가 필요한데 네, 맞습니다. 예. 그중에 70조를 증세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납액이 242조인데 이 중에 30%를 새로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세금이라는 것이 걷는다고 해가지고 걷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법인세를 올리려고 해도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야지 걷어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공약이 있는데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집권을 있습니다. 목표로 하는 저희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서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국민들한테 제시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본인 스스로 스트롱맨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지난번 심상정 후보가 나이롱맨이라고 아주 잘 일침을 해주셨어요. 홍준표 후보 공약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많습니다. 담배세를 인하하겠대요. 담배세 값을 올렸는데 그걸 또 인하하겠대요. 또 유류세를 인하하겠대요. 또 신용불량자를 사면하겠대요. 전부 다 세금을 깎아주는 선심정책, 그야말로 포퓰리즘인데 그럼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물어보니까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건 세금을 더 걷어서 마련해서 재분배하는 건데 세금을 깎아주고 선심을 쓰겠다는 그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에요. 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이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 반값 등록금 문재인 후보 이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네. 국민들 부담을 줄여주는 거 정말 고통스러운 걸 줄여주지 않고 그 담배세 다시 내려줘서 담배 많이 피고 건강 해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준 것을 환원시켜서 수조원의 재원을 마련해라. 그걸 복지재원 써라. 그러는데 그건 끝끝내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인세 비흡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흡연을 억제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홍준표 후보가 담배값을 깎아주겠다. 서민들 호주머니 생각해서. 언제는 건강을 생각해서 올린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호주머니를 생각해서 다시 또 담배값을 내려주겠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담배 피고 일찍 병을 얻어서 어떻게 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무책임한 주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한 얘기를 나라를 할게요. 책임지겠다고 하는 후보라면 책임 있는 주장, 국민을 보고 주장을 하고 공약을 내세워야지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아니,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예, 나중에 또 하시고요. 제가 이제 국민의당 우리 김광수 의원님한테 질문할게요. 아까 뭐 사립 유치원 이제 단설 유치원 논란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유치원을 보낼 것이냐, 어린이집을 보낼 것이냐, 공립을 보낼 것이냐, 사립 또는 민간을 보낼 것이냐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공립 유치원이 되면 로또 당첨된 기분이고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비용 부담도 있고 또 내 아이를 편안하게 잘 돌봐줄 거라는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격차를 없애고 저희 민주당은 국공립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그러면서 민간과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 그다음에 공립과 민간의 차이를 없어서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수한 보육교사가 확보되고 처우가 개선되니까 소위 아동학대 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 지난번 안철수 후보는 사립 유치원 대회에 가서 단설 유치원을 억제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그거 아니다. 단설이 아니고 병설을 6,000개 늘리겠다는데 6,000개를 어떻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00개를 설사 늘린다고 그러면 걱정했던 그 사립 유치원의 경영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현실적인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립 유치원 대회에 가서 좀 표를 좀 얻어보기 위해서 얘기했다가 국민들이 반발이 세지니까 자꾸 말을 바꾼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자, 단설 유치원은 별도로 유치원 하나 짓는 거예요. 초등학교 안에다 지을 수도 있고 밖에다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병설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의 일부 교실을 빌려서 하는 건데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과밀 학교는 지을 수 있는 교실이 없습니다. 방과 수업할 수 교실도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상대적으로 학생이 적은 데에만 병설 유치원 짓겠다는 건데 실제로 학부모들은 가까운데 공립 유치원이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주장을 내놓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13조 증세하겠다. 과거에 MB정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들한테 법인세 감면한 거 환원하겠다. 거기서 몇 조 마련하고 또 새로운 소득 구간 신설해서 거기서 하겠다. 그 다음에 토지 보유세 또 몇 가지 증세안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하시고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다시 자료를 드리겠고요. 지금 그 통합정부냐 뭐 공동정부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합의 대상이 정치인이냐 정당이냐 아니면 국민이냐는 겁니다. 저희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통합정부는 계급, 계층과 이념과 지역과 세대로 나뉘어진 대한민국 하나로 만드는 통합이 정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이념을 초월한 또 지역을 망라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의원을 통해서 내세우고 있는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는 거는 도로 박근혜거든요. 바른정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셋을 합쳐서 하는데 자유한국당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김종인 대표가 얘기했는데 또 안철수 후보는 또 아니래요. 도대체 어떤 입장이 맞는 건지 이게 드리는 거고 저희가 자유한국당도 협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회 의석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 민주당이 집권하면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저희는 제1차 협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도 과반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개혁 입법에서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또 여당이 민주당이 나서서 협력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 대상인 거죠. 그러나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권력 나눠먹기의 대상은 자유한국당 안 된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자. 제가 2012년도에도 민주당 대선 공약 단장을 맡아서요. 기금본부 이전이라는 공약을 만들어냈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두 번째 맡아서 전라북도를 농생명 수도로 키우자고 하는 비전을 냈습니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밸리, 또 농식품 클러스터 이런 정도인데 저는 농생명 수도를 하자는 겁니다. 전남이든 경북이든 다 농업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혁신도시에 농진청을 비롯한 국가 R&D 기관을 비롯해서 약 한 1,400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너무 길어요. 예. 40조, 50조. 그래서 예. 전라북도는 예. 농도로서 이거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예, 생명 산업의 거점 지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첫 번째 예, 공약을 예, 제시합니다. 지난 5년 전 대선 하루 전날 저는 전북대학교 근처를 마지막 선거운동을 다니던 중에 어느 여학생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투표하면 이길 수 있나요? 당시 전라북도 도민들은 90% 가까운 지지를 문재인 후보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이제 지난 4년여 동안 저희 민주당은 단단해졌고 문재인 후보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볼 때 전라북도가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가장 높습니다. 이왕 밀어줄 것이면 확실하게 밀어주셔서 새로운 나라 만들고 전라북도에 발전할 수 있는 힘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